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BNB는 메이저 거래소 코인 중에서 가장 생태계가 큰 코인이에요. BNB가 왜 다시 주목을 받는지, 어떤 리스크가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접근해도 되는지 차분하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NB는 어떤 코인인지 살펴보면요. 바이낸스 생태계의 연료죠.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거래소 수수료 할인이 됩니다. 가장 큰 거래소는 바이낸스 거래소죠. 여기서 이제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 BNB를 홀딩하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할인이 돼요. 그리고 BNB 체인이 있습니다. 거래소 말고 이제 탈중화된 거래소부터 해서 이 디파이 생태계부터 이 암호화폐 생태계가 있죠. 여기에서 BNB 메인 체인에서 가스비로 사용되는 게 또 BNB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BNB가 있으면 이 런치패드라고 해서 코인을 저렴하게 초기에 오픈할 때 살 수가 있어요. 그런 또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BNB를 스테이킹 할 수도 있습니다. 이더리움과 같이 스테이킹 하면 BNB를 홀딩한 거 플러스 이자를 또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굉장히 큰 생태계에서 디파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NFT라는 전반적인 크립토 생태계에서 BNB가 굉장히 이제 활용이 많이 되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활용성이 많은 코인 중에 하나가 BNB이고요. 그래서 여기 블록체인 에코시스템에 보면 가장 큰 생태계가 처음에 나옵니다. 이더리움 생태계가 가장 크고 한 1393개 프로젝트 정도가 있고 솔라나가 한 1137개 정도, 그리고 BNB가 1103개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근데 BNB 생태계는 이더리움 생태계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EVM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모든 디파이들이 BNB에서 동일하게 다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른 이제 EVM 생태계에 있는 것들도 BNB에서 동일하게 활용이 되죠. 그러니까 좀 정리하면 전체 크립토 생태계에서 활용될 수 있는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이 BNB 위에서 움직이면서 가장 큰 장점인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는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메이저 코인으로서의 활용 가치가 이제 엮여 있는 그러한 코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NB 코인을 이제 주목받는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 BNB 체인의 생태계가 최근에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특징으로는 가스비가 저렴해요. 그리고 처리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개발자들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이나 소셜파이 이런 프로젝트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게 BNB 생태계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에어드랍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많이 이제 에어드랍 작업을 하는 생태계 중에 하나가 바이낸스 에어드랍 메타입니다. BNB를 중심으로 한 그 생태계에서 에어드랍을 받기 위해서 BNB를 활용해서 펄프덱스라든지 거래소라든지 애드작 같은 것들을 많이 하는 게 바이낸스 생태계예요. 그래서 BNB가 그렇게 애드작 할 때마다 계속 사용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BNB를 사용함으로써 에어드랍도 받고, 그리고 에어드랍을 주는 프로젝트들도 BNB 위에서 계속 움직이고, 그러면서 BNB가 계속 이제 활용성이 많아지는 그런 메타의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잘 아는 BNB의 창업자인 창뽕자오의 영향력이죠. 크립토 생태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면서 또 가장 큰 인플루언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창뽕자오가 예를 들어 트위터에서 메타들을 올리고 이런 프로젝트 좋다라고 하면 굉장히 펌핑할 수 있는 시장이 크립토 시장이에요. 그래서 창뽕자오가 BNB 중심의 대부분의 프로젝트들을 여기서 펌핑하고 올리고 하는 그러한 특징들이 있죠. 최근에 이제 아스타 같은 프로젝트가 창뽕자오가 대표적으로 펌핑해서 계속 지금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우위에 차지하고 있는 그러한 생태계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스터도 그 기반으로는 이제 바이낸스 생태계의 일부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테마가 바뀔 때마다 창뽕자오의 어떤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BNB 생태계가 확장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실용적이면서 가장 예측 가능한 구조를 가진 알트코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사용량이 있죠. 그리고 실제 거래소 매출하고도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가장 큰 생태계가 이더리움 생태계고, 이더리움 생태계에서 유사한 생태계가 이제 EVM 생태계라고 하는데, EVM 생태계 레이어 1에서 가장 큰 생태계가 또 BNB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다음의 생태계가 이제 BNB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서 이제 글로벌 최대 거래소의 기반이라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장점이고요. 리스크도 우리가 좀 고려를 해봐야겠죠. 리스크는 이 BNB 생태계는 기술력보다는 바이낸스 거래소에 굉장히 과도하게 의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앙거래소에서 이제 규제 리스크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리스크도 존재합니다. 과거에 이제 창펑자오가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리스크가 생기면서 그 리스크가 지금은 제거가 됐는데, 이런 리스크들이 계속 이제 살아서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BNB는 갑자기 뭐 급등하기보다는 어떤 완만한 상승 구조를 계속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펌핑이 막 강한 코인은 아니고 시총이 높고 어느 정도 안정화 있으면서 조금은 이제 롱텀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고, 내가 만약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많이 활용한다라고 하면 꼭 BNB 코인은 그냥 홀딩해야 되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수수료 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BNB에서 활용할 수 있는 뭐 에어드랍 메타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바이낸스 거래소를 주로 활용한다면 포트폴리오의 비중을 가져야 되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투자 관점에서 중앙 거래소는 앞으로도 계속 살아남고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BNB 코인 지금 사도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은 분할 매수 구간에 가깝습니다. 코인게코 사이트에서 BNB를 보면 차트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장 최근에는 꽤 많이 올랐다가 지금은 좀 조정을 받긴 했는데, 전반적으로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시총 5위에 있고요. 안정적이면서도 계속 우상향하는 구간이고, 두 번째로는 이더리움의 EVM 기반 시장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굉장히 우세합니다. 여기서 생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BNB 코인도 역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단기적으로 펌핑보다는 지속형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러한 차트를 계속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날씨를 한번 보죠. 오늘의 전망 날씨는 흐린 뒤 맑음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암호화폐 중에 하나고요. BNB는 민코인은 아니에요. 뭐 테마형 코인도 아니고요. 실제로 사용되고 생태계가 움직이는 실사용 기반의 코인입니다.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를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BNB 자체 체인이 꾸준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이낸스 거래소의 시장 지배력이 여전히 우위에 있어요. 마지막으로 알트코인 중에서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을 만들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BNB 코인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거래소 코인 중에서 포트폴리오 가장 상위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